사회혁신 기관을 돕는 사회혁신 기업, 소셜벤처를 돕는 소셜벤처.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크에서 일하고 있는 강혜나 선임 컨설턴트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Journey of the Senses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분들은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들을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밀접하게 접목을 시켰는데요. 노아르 레스토랑과 블랑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두 군데의 레스토랑을 호치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트립어드바이저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레스토랑이기도 합니다. 먼저 누아르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불어로 어둠을 뜻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이 서빙을 해주시고 손님들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손님들은 처음 경험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굉장히 두렵지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레스토랑이고요. 또 두 번째 블랑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실제 청각장애인분들이 수화로 손님들과 소통하고 주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테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인 마사지 샵이라든지 이렇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을 접목시킨 다양한 BM을 개발하고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소셜 미션과 또 비즈니스적 가치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점, 두 번째는 강력한 팀빌딩과 건강한 조직 문화의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재무적 가치가 더 창출되면 창출될수록 이런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는 자동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밀접한 온라인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JOS 같은 경우는 사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소셜 미션도 성취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또 재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강력한 팀빌딩과 또 건강한 조직 문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이 대표자 두 분이 자신감 있는 어떤 사업, 그리고 본인들이 사회적 가치, 소셜벤처라는 어떤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운영하면 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없어도 이 사업이 잘 영속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와 또 F&B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정말 강력하게 교육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팀빌딩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을 영속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의 원형을 만들 것, 두 번째는 강력한 팀빌딩과 건강한 조직 문화를 구축할 것, 세 번째는 우리 기업의 핏에 맞는 사업 파트너를 찾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사업 원형이라는 표현은 마이클 거버가 쓴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마치 우리 사업을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도 맡겨도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그 사업의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한 사업의 원형의 뜻입니다. 이 사업 원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량화가 필요하다,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남들이 하지 않는 뭔가 다른 사업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혁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하는 수량화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 나오는 모든 수량들을 수치화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화 파트는 정말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어떤 사례들이 계속 나올 경우에 이것들을 개량화하고 쉽게 누구나 이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을 조직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혁신과 수량화, 개량화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지속 가능한 사업 원형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요. 마치 대표가 없어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탁월한 팀빌딩과 또 건강한 조직 문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모든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수직적으로 빠르게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되는 케이스야, 혹은 우리는 되게 수평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싶은 회사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의 목표와 전략적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조직 문화의 방향성도 설정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조직 문화의 어떤 모양이 결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 조직 문화를 구축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기업의 사업의 목표와 전략 방향에 따라서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조직 문화의 요소들을 구성을 하면은 이제 구성원들이
이해를 하게 되죠. 우리는 사업의 전략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 문화는 이렇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조직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베너핏과 환경에 대해서도 납득을 하게 되고 더 만족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업과 잘 맞는 사업 파트너를 발굴할 것인데요. 사업 파트너 같은 경우는 투자자일 수도 있고 또 고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와 같은 엑셀러레이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누구고 투자자가 누구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는 협력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구상하면서 기관들을 선발하고 또 같이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런 시장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들의 문화와 포트폴리오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정말로 이 투자자한테 투자를 받고 싶은지 육성을 받고 싶은지를 잘 파악하셔서 네트워킹을 지속하시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스크는 앞으로도 많은 소셜벤처분들을 만나고 싶고 또 투자를 진행하는 데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14개월 동안 27개의 소셜벤처에 직접 투자를 집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 투자의 개수를 점점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2021년까지 저희가 총 100개의 소셜벤처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투자 운용 펀드의 규모 같은 경우도 현재는 71억의 펀드 규모를 갖고 있으나 2021년까지는 저희가 500억까지로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한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로컬 기업들을 발굴해서 또 투자하는 그런 펀드도 더 늘려나가고 그런 지방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현재는 제주와 대구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더 많은 지역까지 확장을 해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소셜벤처분들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다양한 벤처들도 저희가 만나고 싶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